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 및 일체기계 1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펠턴 수차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펠턴 수차 지난 시간 말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 중에서 이제 접선 방향으로 유동이 흐른다고 해서 접선 수차라고 했죠. 접선 수차. 회전차가 있을 때 노즐을 쏴주고, 물론 이 노즐은 그 위에 이제 저 위에 낙차를 가진 그런 어떤 수력 조건에서 위치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제트를 쏴주죠. 제트를 분류 분사하는 흐름 제트를 쏴주고, 제트를 이 회전차에 달려있는 요 날개를 여기서는 버킷이라고 불러요. 버킷. 모양이 그 바켓스 같이 생겼다고 해서 버킷. 그래서 지금 접선 방향으로, 요 회전차의 접선 방향이잖아요. 이 접선 방향으로 유동이 흐른다고 해서 접선 수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펠턴 수차의 주요 특징이 뭐예요? 이 낙차가 크다. 낙차가 고낙차. 보통 200m 이상. 아니면 좀 작아도 하여튼 150m 이상 되는 경우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이 횡으로 놓여 있느냐, 횡축형, 아니면 수직으로 놓여 있느냐, 입축형 으로 나누고, 이제 횡축형이 관리하기가 편한데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입축형은 수직으로 놓으니까 관리하기는 불편하지만 이제 볼륨을 적게 먹는 그런 장단점이고요. 보통 노즐이, 이런 노즐이 몇 개가 필요할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여러 개의 노즐이 운동량을 전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노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거고, 적당한 노즐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많이 노즐을 쓰진 않고, 횡축형 경우에는 그냥 한 개 또는 두 개를 쓰고, 입축형 경우에는 좀 더 많죠. 4개에서 6개의 노즐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노즐의 그 분류의 속도, 이 제트의 속도, 분류, 제트 플로우, 분류의 속도는 대략 60m/s에서 느려도 18m/s의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버블이 생길 수 있어요. 캐비테이션, 우리말로 공동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공동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공동현상이 일어나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속도가 빠른 경우는 마찰도 크니까 마찰 손실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좀 감소할 거고, 또 이제 유동이 빠른 속도인 경우에는 유동 방리 현상, 바운드 레이어가 찢어져 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많은 거죠. 압력 손실이 많으니까 압력이 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캐비테이션, 버블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찰을 줄이고 유동 방위가 덜 나오도록 하려면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버킷 표면을 최대한 매끈하게 한다. 그래서 마찰 손실도 줄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밀 가공이 필요해요.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적절한 유량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최대 효율을 갖는 이 속도 또는 유량이 우리가 설계가 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쏴줘야 되느냐. 그 최적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유량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용 수차에서는 그 유량 조절이 필요해요. 유량 조절이 필요하다. 유량 조절을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밸브를 사용하겠죠. 니들 밸브를 마늘인데 니들 밸브를 이용해서 유량을 조절한다. 여기 노즐이 있으면 노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다가 입구 출구 쪽으로 가면서 단면적이 작아지는 거지. 이게 노즐이죠. 그래서 노즐 출구에서 이렇게 제트가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유량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 안에 니들 밸브라고 바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 바늘을 앞으로 밀면은 단면적이 유동 올라가는 단면적이 작아져서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겠죠. 단면적을 조절한다. 그렇다고 여기 출구 단면적을 이렇게 임의로 조절하기는 곤란하니까 그 사이에 바늘 같은 걸 달아서 바늘을 앞으로 밀면서 이 사이 간격을 더 작게 할 수 있고 뒤로 빼면 더 단면적이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 출구 단면적은 그대로 놔두고 그 출구 쪽의 면적을 잡아먹도록 니들 가지고 실제 단면적이죠. 유동이 흘러가는 단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유량 조절 또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최종 효율을 갖는 속도가 이론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최적. 그러면 그 최적 속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유량이 나와야 되겠죠. 유량은 속도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이렇게 최적 유량이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를 편의상 좀 변화할 수 있으면 훨씬 그 수력 발전기의 효율이 높아지니까 유량 조절이 필요하고 유량 조절은 니들 밸브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이 부분, 요 부분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비교 회전도 지난 시간에 수차에서 비교 회전도 말씀을 드렸죠. 비교 회전도를 이용해서 적당한 노즐 수를 선정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노즐이 횡추구 경우에 한두 개, 입추경 경우에 4개에서 6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복수개를 달 수 있다는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노즐을 주어진 조건에서 몇 개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걸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비교 회전도 우리가 수차나 앞에서 펌프에서도 그랬지만 비교 회전도 개념이 중요하죠. 비교 회전도 Specific Speed NS 단위는 RPM 단위인데 RPM 단위 분당 회전 쓰죠. 그래서 비교 회전도 보통 이제 노즐을 여러 개 달 수 있지만 항상 기준은 노즐 한 개당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노즐 한 개당 노즐 한 개당 1개당 기준으로 비교 회전도인데 여기 합점자 1을 쓰면은 노즐이 하나일 때의 그 비교 회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비교 회전도 하면 뭐였어? 비교 회전도 NS는 그 회전차의 RPM에다가 출력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미온 낙차의 5분의 4승이라고 그랬죠? 5분의 4승. 암기를 하세요. 펌프에서 시기에서 바로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노즐 한 개의 경우에는 N, 그 다음 노즐 한 개가 주는 출력이 있겠지. L1이라고 해봐요. 노즐 한 개다. 그리고 H는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L1의 2분의 1승, H의 5분의 4승. 이렇게 해서 노즐 한 개당 비교의 연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L1은 노즐 한 개당 출력이 되겠지. 노즐 한 개당 출력, 노즐 한 개당 비교의 연도. 그러면 I개, 그러면 이제 N개는 여기 N이 있으니까 N개라는 말 대신에 I개의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 I개의 노즐을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개의 노즐이면은 그때 파워는 한 개당 파워 곱하기 I가 되겠지. I개 곱하기 한 개당 파워. 노즐 한 개가 낼 수 있는 파워에다가 노즐의 개수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 파워가 되겠죠. 전체 파워는 개당 파워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NS는 토탈 파워 기준의 이제 비교 회전도.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노즐을 우리가 복수계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노즐을 한 개당씩이냐, 노즐 여러 개 합한 그 시스템에서의 이 비교 회전도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즐 이제 I개 노즐인 경우에는 NS는 크게 정의대로 하는 거야. N에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출력 L1이 아니고 L이겠지. L. 그다음에 L의 2분의 1승. 그다음에 H의 4분의 5승. 이렇게. H는 고정이고, 그랬을 때 L이 IL1이니까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L의 루트 I 곱하기 L1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H는 그래서 4분의 여기 전체 2분의 1승이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2분의 1승. 그래서 앞에 I만 끄집어내면 루트 I 2분의 1승,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L1에 대한 NSG. 이게 NS1이죠. NS1. 그래서 노즐 한 개짜리하고 노즐 여러 개짜리의 비교 회전도를 비교해 보면은 노즐 한 개짜리는 노즐 여러 개의 비교 회전도 데이터가 있으면 노즐 숫자로 루트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겠다. 서로 이런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예제 문제. 자, 예제 3.4를 봅시다. 우리 교과서 나와있죠? 교과서 예제 3.4 149페이지. 149페이지 화면에 잘 잡혀요? 149페이지. 자, 유효 낙차가 470m. 그 다음에 전체 출력이 68,900kW. L1이 아니고 L이에요. 포탈이야. 8톤 수차의 회전수, 지금 8톤 수차라고 얘기도 했고, 8톤 수차, 회전수 N은 300rpm이다. 자, 이런 조건에서 노즐을 몇 개 달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노즐수 I, 노즐수 몇 개 달아야 될까? 막막한데, 처음에는. 이 관계를 보면 돼요. 저기 우리가 노즐수 구하는 게 저기 있었잖아. 이때 이용하는 것이 루트 i와 ns는 노즐 한 개당 ns의 ns1의 루트 i다.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식을. 그래서 노즐수 i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i는 양쪽에 제곱을 해서
ns1분의 ns 이게 전체 제곱. 그래서 ns1과 ns를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 ns와 ns1이 필요하죠. 그럼 ns는 얼마야? ns는 토탈 출력 기준의 비교 회전도잖아요. 출력 기준. 그러니까 n의 펠턴 숫자의 회전수 곱하기 L의 토탈 출력이 2분의 1승, 유효 낙차의 4분의 5승. 이렇게 하면 구해지겠죠. n이 얼마야? n이 회전수가 300rpm 곱하기 파워 68,900에 2분의 1승.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h는 470에 4분의 5승 하면 값이 나오겠지. 어떤 값이. 이것이 뭐야? 이것이 루트 i의 ns잖아. 이것이 루트 i의 ns1이지. ns1. ns고, ns는 구했고 이제 어떤 값이 나왔어요. 루트 i의 ns1인데 ns1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만 그대로 300 곱하기 여기 밑에는 똑같고 위에만 L1을 대입해야 되겠죠. L1. 그렇죠. L1. L1. 근데 L을 알 수가 없어. 따라서 20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이 토탈 기준으로 토탈 출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토탈 기준의 NS는 구할 수 있는데 개당 노즐 하나당 NS1은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구할 수 없는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과서의 그림으로 이렇게 노즐 한 개당 비교의 정도 여기 우리 책에서는 NS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 개당이니까 NS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노즐 하나에 대한 데이터야. 네. 펠턴 수차에서 지금 유효 낙차 H와 노즐 하나당 NS1의 그래프가 있는데 펠턴 수차는 이렇게 그려지고 프란시스 수차, 충료 수차. 그 비교의 정도가 클수록 작을수록 펠턴. 그 다음에 H는 높다. 펠턴은 낙차가 크고 유리하나 회전수는 작은 거니까 왼쪽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회전수나 아니면 비교의 정도가 클수록 우측 하방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프란시스 수차.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 또는 프로펠러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다 충류 수차고 충류 이 둘 다가 다 충류와 사류가 같이 있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유효 낙차 470이 나오니까 470m를 찾아보면은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펠턴 수차에서 만나는 것을 찾으면 이게 NS1이 나오는데 그게 20 정도 나와요. 20 읽어보시면. 그래서 20이구나. NS1은 20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데이터는 노즐 한 개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여기가 노즐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노즐 임의의 개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당연히 한 개당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3.8이죠. 그림 3-8을 이용해서 유효 낙차 H하고 비교 회전도 관계를 구할 수 있겠다. 수차의 종류가 알려지고 유효 낙차가 알려지면 해당하는 NS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20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개당 회전수는 20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몇 개의 노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NS도 나왔고 NS1도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NS는 루트 i의 NS1 관계에서 NS는 루트 i 곱하기 NS1의 관계에서 i는 NS 나누기 NS1의 제곱이다. 이미 이제 구했어요. NS는 우리가 저 비교해전도 식 자체로 구한 거. 왜냐면 주어진 것이 토탈 출력 L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구한 거 여기 써주고 NS는 써주고. 그래서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나올 거야. 여기다 계산해보고 여기 밑에는 20이니까 20의 제곱. 여기는 아까 그 식 300 곱하기 68,900에 2분의 1승, 그 다음에 470에 4분의 5승, 이렇게 해주면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3.237, 3.24 정도 나와요. 3.24 이렇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3개가 좋은지 또는 4개가 좋은지 결정해야 돼. 노즐을 3개를 달까 4개를 달까 결정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야. 첫 번째, i가 3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노즐 개수가 4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3인 경우에 아까 우리가 NS1은 20 정도라고 찍어서 그림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제 계산을 해봐요. 이제 계산을 해서 20하고 맞춰봐. 3인 경우에 이제 식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NS1은 n 곱하기 뭐였어? 루트 i분의 ns니까 이렇게 그렇죠? 루트 i분의 ns니까 아까 ns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걸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루트 3분의 1의 ns 여기서 구한 ns 대입하면은 계산된 ns1이 나오지. ns1이 얼마가 나와요? 20.8이 나와요. 그런데 노즐 4개짜리를 쓰면 루트 4로 나누겠지? 루트 4로 나눠 ns를. 그러면 좀 더 작은 값이 나오겠네. 18.0 이렇게 나와요. 자, 18을 쓸 거냐 21을 쓸 거냐. 근데 우리가 아까 찾았던 것은 20이야. 20. 이럴 때는 작은 20보다는 작은 쪽을 써야 되겠어요. 작은 쪽. 큰 쪽보다는 작은 쪽.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18을 선택하고 S는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4개가 적당하다. 설계했다. 설계. 아시겠어요?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그림은 노즐 1개짜리에 대한 비교 회전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노즐 1개짜리에 대한 비교 회전도를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구한다. 그 다음에 출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노즐 여러 개 있을 때 토탈 개념의 비교 회전도를 구한 다음에 1개짜리와 토탈 기준의 비교 회전도 그 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다. 근데 구하면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 숫자를 봐서는. 그래서 각각 경우에 다시 개별 비교 NS를 구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초에 구했던 것보다는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서는 i가 4가 나오니까 노즐 4개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원리를 이용해서 노즐과 관련된 식을 유체역학에서 배웠을 텐데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펠턴 숫자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나와요. 아까
첫 번째 어떤 부분을 하냐면 노즐의 작용에 대해서 노즐의 작용 노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작용과 효율을 잠깐 살펴보면 자, 노즐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노즐이 들어오다가 단면적이 작아져서 나가겠죠. 물론 유리한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니들 밸브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여기 출구 부분의 입구가 이렇게 나오면 입구가 작아지니까 유량이 이제 그 유속이 달라지지, 속도가 달라지겠지. 속도가 즉 단면적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를 관심 있는 노즐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입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쪽 이렇게. 그래서 입구가 변하기 시작하기 전 일단은 니들 밸브는 좀 잊어버리고 여기 이제 이 노즐에 들어가기 전과 노즐 출구 쪽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즐 입구의 직경을 DI라고 합시다. 출구 직경은 DO라고 합시다. DO 인넷, 아웃넷 앞면이 있을 거고 그러면 유동이 이 노즐의 출구를 떠나면 정확하게 이 DO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관성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가겠죠. 일정하게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실제 노즐의 두께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노즐의 직경을 D라고 써봅시다. D 이렇게. 그러니까 노즐 입구, 노즐 출구, 그 다음에 실제 Z, 노즐이 아니고 Z, 이건 노즐. 그러면 노즐 입구에서의 이제 조건이 있겠죠? 입구 조건 또는 입구에서의 그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수도로 표현한 거. 전 낙차, 토탈 낙차, 전 낙차. H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EG분의 V제곱. 입구에서의 속도 부분과 이제 손실 개수에다가 이 속도 수도의 손실 개수를 곱한 그만큼. 즉, 전 낙차는 속도 낙차 또는 속도 수도 더하기 손실 수도의 합으로 볼 수 있겠죠. 노즐을 통과하면서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 수도만큼 두 가지로 변하겠죠. 위치 에너지가 높이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속도로 바뀌고 또 일부는 손실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낙차가 노즐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만들어내고 약간의 손실로 이렇게 바뀐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런데 손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제타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제타 손실계수, 제타가 손실계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EG분의 V제곱. 그러므로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Z의 속도는 얼마냐? 루트 1 플러스 제타분의 1의 EGH. EGH, 루트 EGH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계수니까 이 전체 값이 그냥 상수죠. 손실계수가 어떤 일정한 값일 테니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CV라고
합시다. 속도 계수라고 합시다. 손실 계수의 1 더하기 손실 계수의 루트분의 1. 이걸 속도 계수라고 부르고 루트 EGH. 그래서 제타는 손실 계수, CV는 velocity coefficients. 그래서 속도 계수. 즉 낙차가 정해지면 노즐을 통과하면 하는 그 속도, 그 Z의 속도, 분류 속도가 계산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높은 데서 물이 많이 떨어지면은 더 빠른 속도가 될 테니까 루트 EGH에 비례하고 여기에 이제 속도 계산하는 것이 붙는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